퀸덤 1의 MC는 배우 이다희였죠. 이번 퀸덤 2의 MC는 소녀시대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 그리고 현재는 솔로 활동으로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태연인데요. 얼마 전에 나온 MC 태연의 공식 포스터를 보면 퀸덤 1의 타이틀 로고와 같이 이번에도 체스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보입니다. 퀸, 여왕이라는 의미 그대로 1인자, 최고의 자리에 오른 고고하고 특별한 존재를 상징하죠. 체스로 좁혀보면 퀸은 좌우, 상하, 그리고 대각선으로도 이동 가능한 강력한 기동력을 갖춘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체스판 어디로든 옮겨 다닐 수 있는 체스판의 퀸처럼 퀸덤에 참가한 팀들도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태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모습, 제3의 매력을 보여주며 다양한 변신을 시도할 거라 기대하게 되네요. 진짜 퀸이 궁금하지 않아? 이번 퀸덤2에 참가하는 팀은 총 6팀입니다. 케플러, 이달의 소녀, 우주소녀, BBG, 브레이브걸스, 효린이 출연하는데요. 이 라인업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인 걸그룹과 걸그룹계 대선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을 펼친다는 겁니다. 최고참 선배인 효린은 2010년 시스타로 데뷔해 올해로 데뷔 13년 차가 된 베테랑이고요. 출연팀 중 가장 최근에 데뷔한 막내 그룹 케플러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성되어 올 1월 정식 데뷔한 경력 2개월 차의 그룹으로 이 둘의 경력 차는 무려 12년. BBG가 올해 2월에 데뷔했으니 케플러보다 데뷔가 늦긴 했지만 은하, 신비, 엄지는 여자친구 경력까지 치면 선배 라인에 속하니까 넘어가 주시고 그런데 케플러도 신인 그룹이긴 하지만 멤버들 중에선 신인인 듯 신인 아닌 듯한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 걸그룹 CLC 출신인 최유진, 데뷔를 하진 않았지만 프로듀스 48에 출연했던 김다연, 그리고 2005년생으로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연예계 경력으로 치면 멤버들 중 가장 선배인 강예선은 6살에 데뷔해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아역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연소 키즈 걸그룹인 QTL 멤버로도 활동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걸그룹 버스터즈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런 강예서의 최대 이력은 천만 영화 7번망의 선물의 노란 가방 아이. 아저씨, 가방 샀어요? TMI지만 예서가 노란 가방 메고 연기했을 무렵 효리는 시스타의 나 혼자, 너빙유를 히트시켰다고 하네요. 시스타 메인 보컬에서 독보적 아우라를 가진 솔로 아티스트로 거듭난 효리는 짬으로 보나 능력치로 보나 퀸덤2의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효린이 또 경연 프로그램에 엄청 강하거든요. 나는 가수다 시즌3에 출연하여 나는 가수다 최초의 현역 아이돌 출연자로 활약했고요. 언프리티 랩스타2에서는 보컬이 아닌 랩으로 대결을 펼쳤는데 우려와 달리 회차가 진행될수록 폭풍같이 발전하는 랩 실력을 보여주며 최종 3인에 선발되기도 했죠. 또 최근에는 왓챠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인 더블 트러블에 출연했는데요. 효린이 아니면 누가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춤까지 다 잘하는 만능 아티스트지만 퀸덤2 출연에 있어 아킬레스건이라고 한다면 솔로라서 퍼포먼스 구성이 빈약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효리는 음악 그리고 춤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무 난이도도 높기로 유명한데 지난 1월 발표한 신곡 레인 로우는 작정하고 춤 좀 춰보려고 만들었다고 하더니 고난도의 힐 댄스를 선보이며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완성했죠. 또 많은 댄서들과 협업을 해온 이력을 보면 든든한 조력자가 무대를 함께 꾸며줄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케플러는 데뷔 2개월 차 생신인 그룹이지만 데뷔와 동시에 놀라운 기록을 세웁니다. 바로 데뷔 첫날에만 15만 장의 앨범을 팔아치우고 첫 주 동안 2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기록을 경신했다는 건데요. 물론 현재는 케플러보다 한 달 늦게 데뷔한 또 다른 걸그룹이 이 기록을 깨버렸지만 신인 그룹 케플러의 화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충분히 알 수 있죠.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 역시 팬들의 투표가 영향력을 미치는데요. 한국인 6명, 일본인 2명, 중국인 1명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걸그룹 케플러는 앨범 판매량 기록에서 증명되었듯 극강의 해외 팬덤을 자랑하기 때문에 퀸덤에서도 막강한 화력을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어쩌면 프로그램의 변수가 되거나 긴장감을 불어넣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퀸덤2의 제작 소식이 기사화되자 아이돌 팬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예상 라인업을 그려보거나 각자 출연해줬으면 하는 그룹들을 언급하기 바빴는데요. 신비하고 몽환적인 컨셉으로 탄탄한 팬덤을 보유 중인 데뷔 7년차 이 그룹도 많은 이들이 출연을 소치했죠. 그리고 지난 2월 중순 퀸덤2 확정 라인업으로 우주소녀가 뜨자 팬들은 기뻐하는 한편 놀라워하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부터 돌았던 엠넷과 우주소녀의 소속사인 스타쉽 간의 불화설 때문이었죠. 몬스타엑스가 킹덤, 레전더리워 출연을 최종 고사한 이후 M카운트다운을 비롯해 엠넷 프로그램에 스타쉽 소속 가수는 단 한 팀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불화설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퀸덤2 예상 라인업으로 우주소녀를 얘기하면서도 과연 나올까 했는데 이렇게 나와주니 서프라이즈 앤 땡큐인 거죠. 다만 퀸덤2 공식 포스터를 보면 우주소녀 멤버는 8명 뿐인데요. 다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고 보나 역시 개인 스케줄 때문인지 1차 무대는 불참이라는 공지가 떠있는 상태입니다. 다원의 빠른 건강 회복과 보나의 빠른 퀸덤2 합류를 기원합니다. 퀸덤과 킹덤 시리즈의 제작 소식이 기사화될 때마다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건 이번 시즌엔 누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로드 투 킹덤에서 우승하고 프로그램 룰에 따라 킹덤 레전더리워에 출연한 더보이즈를 제외하곤 재참가하는 팀 없이 매 시즌 새로운 팀들이 합류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이전 시즌에도 출연했던 사람이 또 나오네요. 바로 브레이브걸스 은지. 이전 시즌 컴백 전쟁 퀸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박봄의 봄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박봄이 퀸덤 1에 출연했을 당시 은지가 박봄의 지원군으로 출연했었는데요. 롤린 역주행 신화를 쓰고 3년 만에 멤버 전원이 퀸덤2 참가자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회가 무척 새로울 것 같습니다. 브레이브걸스는 퀸덤2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14일에는 롤린으로 데뷔 1854일 만에 공중파 음악 방송에서 첫 1위를 한 지 딱 1년 되는 날 새로운 미니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퀸덤2에서 신곡 홍보도 하고 대세 굳히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버는 승리합니다. 브레이브걸스는 롤린뿐만 아니라 하이힐, 유후, 운전만해 같은 예전 곡들도 뒤늦게 주목을 받으며 역주행을 시켰는데요. 작년 여름에 발표한 치맛바람까지 해서 대다수의 히트곡들이 여름 바이브의 곡들이라 차세대 썸머퀸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퀸덤2에서는 썸머퀸 선배라 할 수 있는 효린과 만나게 되었네요. 두 팀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한다면 시스타의 최고 히트곡 중 하나인 나 혼자가 브레이브걸스 노래가 될 뻔했었다는 사실. 원래 용감한 형제가 부부걸 2기 멤버인 민영, 유정, 은지, 유나가 팀에 합류하기 전에 만들었다는 이 노래는 브레이브걸스 1기에게 주려고 했으나 멤버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시스타에게 줬다고 하네요. 마침 멤버 수도 딱 맞고 퀸덤2에서 부부걸이 각 잡고 이 노래 부르고 효린이 지켜보는 모습도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엠넷 어떻게 안 되나요? 이번 시즌에는 소속 그룹은 다르지만 찐우정을 자랑하는 절친 두 명이 경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비비지 신비 그리고 우주소녀 은서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다고 하는데요. 종종 이렇게 라방을 함께할 정도로 여전히 친한 사이를 자랑하는데 신비가 속해 있었던 걸그룹 여자친구는 지난해 5월 갑작스레 해체를 하게 되었죠. 신비는 열대야 활동 때부터 긴 슬럼프를 겪고 있었는데 이 슬럼프는 해체 전 마지막 활동이었던 마고 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보는 은비였어요. 옆에서 볼 때 그냥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은비가 웃은 거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의 슬럼프와 친구가 속한 그룹의 갑작스러운 해체를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는 우주소녀 은서. 이제는 신비도 슬럼프를 이겨내고 의욕적으로 비비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퀸덤2에 임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멤버 수가 6명, 7명 정도면 그다지 많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최소 9인조 이상의 다인원 그룹이 보편화되어 있죠. 멤버 수가 많을수록 퍼포먼스적으로는 극적인 동선 변화와 그를 통한 다양하고 풍부한 무대 구성이 가능해 보는 재미를 높이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퀸덤2 출연팀들 중 멤버 수가 12명으로 가장 많은 이달의 소녀는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본인들 곡은 물론이고 안무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NCT 127 체리밤 커버 영상을 보면 이달소의 군무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은 업로드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1000만 뷰를 달성했는데 이는 K-POP 그룹의 댄스를 커버한 아이돌 그룹 중 최초의 1000만 뷰 기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커버 영상을 보고 NCT 127을 만든 SM의 이수만 대표가 그룹의 가능성을 보고 이달소의 해시 앨범과 미드나잇 앨범의 프로듀서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SM의 수장이 이례적으로 타사 아티스트 프로듀싱을 맡았다는 점과 그룹에 금전적 투자를 했다는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초 이달의 소녀 12명의 멤버 중 11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비극적인 기사가 떠버렸네요. 이달의 소녀의 1차 경연 불참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엠넷 측에서 멤버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1차 공연 녹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월 31일 퀸덤2의 막이 오르면 여왕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6팀의 멋진 무대를 만나볼 수 있겠죠. 그날을 기대하며 살펴본 퀸덤2 출연팀들의 DMI 및 연결고리 및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